어두운 데서 이렇게 박히니까 어때요? 다 젖었어요? 사실 이렇게 되길 원하고 있었죠? 아니요, 아무런 생각도 안 들어요. 이상해요. 그날도 별다를 것 없었어요. 남편은 아침 6시에 나가고 저는 늘 그렇듯 10시쯤 장을 보러 나가려 했죠. 아파트 12층에서 엘리베이터를 부르면 시간이 좀 걸려요. 그 사이 장바구니를 정리하다가 평소보다 한참 늦게 내려가게 됐죠.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고 안에 누가 타 있었어요. 검은 야구 모자에 트레이닝복 차림의 남자. 마스크를 쓰고 있었지만 익숙했어요. 몇 번 같은 시간에 마주쳤던 옆 라인 사람이었거든요. 딱 봐도 40대 중반쯤. 운동을 다녀오는 건지 항상 비슷한 옷차림이었고 시선은 항상 바닥에 떨어져 있었어요. 저도 모르게 습관처럼 안녕하세요. 짧게 인사했고 그는 고개만 살짝 끄덕였죠. 문이 닫히고 엘리베이터는 천천히 아래로 내려갔어요. 정적. 아주 잠깐이었지만 그 침묵이 묘하게 길게 느껴졌어요. 그러다 7층쯤 제가 들고 있던 장바구니 손잡이가 어깨에서 미끄러지며 몸 중심이 살짝 앞으로 쏠렸고 순간 그 사람 쪽으로 몸이 기울었어요. 허리 아래쪽 정확히 말하면 제 엉덩이 부분이 그 사람의 그곳과 잠깐 스쳤어요.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너무 가까운 거리, 너무 좁은 공간. 시간이 정지한 듯한 느낌이었죠. 그 사람은 움직이지 않았고 저도 얼어붙은 사람처럼 그대로 멈춰 있었어요. 대단한 접촉도 아니었고 실수였다는 것도 분명했지만 그 순간 내 몸이, 내 감각이, 내 숨소리가 너무 또렷하게 들렸어요. 엘리베이터는 곧 1층에 도착했고 문이 열렸어요. 저는 고개를 숙인 채 허겁지겁 나왔죠. 그 사람도 말없이 뒤따라 나왔고 우리는 아파트 정문에서 각자 반대 방향으로 걸어갔어요. 그날 하루 정말 아무것도 한 게 없었는데 이상하게 자꾸 그 순간이 떠올랐어요. 머릿속에서 그 엘리베이터, 그 조용한 공간, 그리고 내 허벅지에 닿았던 그 사람의 온기 같은 느낌이 계속 맴돌았어요. 변태 같은 생각이 아니라 그냥 내가 누군가와 그렇게 가까이 있었던 게 너무 오랜만이었어요. 의미 없는 접촉이었지만 이상하게 나를 흔들었어요. 남편은 저녁 9시에 들어왔고 평소처럼 밥 뭐야? 한마디 던지고 씻고 누웠어요. 아무 일 없는 하루. 근데 나 혼자 아무 일 아닌 그 순간을 계속 떠올리고 있었어요. 그 다음 날이었어요. 비가 살짝 내린 오전 평소보다 조금 늦게 장을 나섰죠. 엘리베이터를 누르면서도 어딘가 긴장감이 있었어요. 또 마주칠까? 그 생각을 애써 밀어냈지만 몸은 이미 조심스럽게 거울을 한 번 더 들여다보고 나왔더라고요. 문이 열렸고 그 사람이 타고 있었습니다. 전날과 똑같은 옷차림, 같은 시간대, 같은 거리. 둘 다 말이 없었고 저도 그랬지만 그 사람도 분명 놀란 눈치였어요. 0.5초. 딱 그 정도 눈을 마주치고 그는 고개를 살짝 돌렸고 저는 다시 손에 쥔 장바구니를 바라봤어요. 어색했어요. 근데 그 어색함이 익숙하고 이상하게 안심이 됐어요. 그건 우연이 아니었거든요. 이건 단순한 착각이 아니란 걸 그때 확실히 느꼈어요. 나만 어제의 그 순간을 기억하는 게 아니구나. 그 사람도 그 접촉도 그 이상한 정적도 기억하고 있다는 걸. 엘리베이터는 조용히 내려가고 있었고 내 안에서는 더 많은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고 있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입술이 말라붙고 손에 땀이 났어요. 그 사람은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딱 그만큼의 거리, 그만큼의 조용한 숨소리가 우리를 똑같은 공간에 묶어두고 있었어요. 문이 열리고 제가 먼저 내렸어요. 예전 같았으면 바로 걸어 나갔을 텐데 괜히 우산을 펼치는 척, 신발끈을 정리하는 척. 몇 초간 자리를 지연시켰어요. 그 사람이 내 옆을 지나쳐 걸어갔어요. 그때 살짝 정말 아주 미세하게 그 사람도 저를 힐끔 돌아봤어요. 저는 고개를 숙였지만 내 눈은 이미 그 움직임을 알고 있었죠. 별말도 없었고 눈빛도 잠깐이었는데 그 짧은 찰나가 말보다 더 컸어요. 나를 기억하고 있다. 그리고 나처럼 그 순간을 잊지 못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집에 돌아오자마자 이상하게 거울 앞에 섰어요.
입술에 발라둔 립밤은 아직 그대로였고 머리는 산발처럼 흐트러져 있었는데 내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누군가의 눈에 다시 여자로 비쳤다는 사실 하나가 내 얼굴을 달라 보이게 만들었어요. 그날 밤 남편은 여전히 무표정이었고 밥 뭐야? 한마디 외에는 없었어요. TV만 틀어놓고 웃지도 않았고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근데요, 그 사람은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돌렸을 뿐인데 그 짧은 눈빛 하나가 남편의 100마디보다 오래 남았어요. 남편은 항상 똑같아요. 새벽에 나가고 밤늦게 들어와 씻고 바로 누워요. 같은 집에 살고 같은 식탁에 앉아도 대화는 거의 없어요. 밥 뭐야? 잘게. 고작 그 정도죠. 그날도 평소처럼 조용히 현관문이 열렸고 저는 된장국을 덜어내면서 말했어요. 오셨어요? 남편은 대답도 없이 고개만 끄덕였죠. 젓가락을 들고 국도 없이 밥부터 퍼넣더라고요. 늘 보던 모습인데 그날따라 유난히 낯설게 느껴졌어요. 같이 있는 건 분명한데 이 사람 정말 내 남편 맞나? 그런 생각이 문득 스쳐갔죠. 그 사람이 떠올랐어요. 엘리베이터에서 우연히 마주쳤던 그 사람. 말도 없었고 아무 일도 없었지만 그 조용한 눈빛 하나가 자꾸 잊히질 않았어요. 남편은 제 얼굴을 쳐다보지 않아요. 무슨 생각을 하는지 오늘 하루는 어땠는지 궁금해하지도 않죠. 하지만 그 사람은 잠깐이었지만 분명 저를 바라봤어요. 그 시선이 이유 없이 오래 머물렀어요. 별 말도 없었고 의미도 없었는데 왜 자꾸 생각나죠? 왜 자꾸 그 순간이 머릿속을 맴도는 걸까요? 남편은 같은 집에 있고 같은 이불을 덮고 자는데도 왠지 점점 멀어져요. 아무 말도 없는 남편의 저녁 식사 시간보다 그 사람과 함께한 엘리베이터 10초가 더 선명하게 남아요. 그게 너무 싫고 또 이상하게 억울했어요. 내가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는데. 근데 이미 내 마음은 슬며시 그쪽으로 기울고 있었어요. 그 사람을 또 마주쳤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 사람이 타고 있는 엘리베이터에 제가 또 들어선 거죠. 그 순간 둘 다 눈이 마주쳤지만 어김없이 피했어요. 저는 괜히 휴대폰을 확인하는 척했고 그 사람은 바닥 쪽을 바라봤죠. 엘리베이터 안은 정말 조용했어요. 문이 닫히고 층수를 내려가는 그 몇 초가 그렇게 길게 느껴질 줄 몰랐어요. 근데요, 그 사람이 먼저 말을 꺼냈어요. 혹시 며칠 전에 제가 좀 실례했죠? 그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날 있었던 그 스침, 서로 아무 말 없이 넘겼던 그 접촉을 그도 기억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저는 말이 막혔어요. 아니요, 전혀요. 정말 자연스럽게 대답하고 싶었는데 목이 마르고 입이 마르는 기분이었어요. 그 사람은 고개를 살짝 끄덕였고 그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짧은 한마디, 그 부드러운 말투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내가 괜히 예민한 건 아닐까? 내가 혼자 착각하는 거 아닐까? 불안했던 내 감정에 정당성이 생긴 것 같았어요. 아무 일도 아닌 듯한 말이었지만 그 안엔 나도 기억하고 있다는 무언의 신호가 담겨 있었던 것 같았거든요. 엘리베이터는 1층에 도착했고 그 사람은 저보다 먼저 내리지 않았어요. 제가 먼저 내리고 그가 그 뒤를 따라 나왔죠. 문을 나서는데 제가 반사적으로 뒤를 돌아봤어요. 그 사람도 고개를 돌리던 참이었어요. 눈이 다시 마주쳤고 이번엔 피하지 않았어요. 둘 다 말없이 그저 한 박자 느리게 눈을 떼었어요. 그리고 그날 밤 그 사람의 말이 계속 귓가를 떠나지 않았어요. 혹시 실례했죠? 정말 별말 아닌데 왜 이렇게 흔들리는 걸까요? 왜 그 말 한 줄이 이렇게 오래 가슴에 남아있는 걸까요? 나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도 아무 짓도 안 했죠. 그런데 그날 이후 엘리베이터에 타는 시간이 기다려지기 시작했어요. 그날 이후 장 보러 나가는 시간이 이상하게 조정되기 시작했어요. 늘 9시 반쯤에 나가던 제가 어느새 10시 조금 넘은 시간에 집을 나서고 있었죠. 그게 우연이 아니라는 건 저도 잘 알고 있었어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기 전 현관 거울 앞에서 머리를 한 번 더 넘기고 입술색을 정돈하는 저를 볼 때마다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이게 정말 그냥 우연이야? 엘리베이터 앞에 서면 심장이 괜히 빨리 뛰었어요. 타는 사람이 없길 바라는 마음과 그 사람이 타고 있길 바라는 마음이 같은 무게로 엉켜 있었죠. 가끔은 거울로 복도 쪽을 슬쩍 보기도 했어요. 문 열리는 소리에 괜히 반응하고 엘리베이터가 위층에 멈춰 있으면 괜히 10초 더 기다렸다가 누르기도 했고요. 나는 그냥 장 보러 나가는 거야. 오늘 우연히 또 마주친 거지. 혼잣말처럼 중얼이면서도 그날 입었던 옷보다 조금 더 밝은 블라우스를 꺼내 입고 신발도 조금 더 깔끔한 걸로 갈아 신고 있었어요. 어느 날은 정말 그 사람을 못 봤어요. 엘리베이터 안엔 아무도 없었고 내려가는 내내 허무하다는 감정이 밀려왔죠. 괜찮다고 별일 아니라는 듯 장을 봤지만 집에 돌아오는 길이 그렇게 길게 느껴진 적은 처음이었어요. 그 사람을 기다린 적 없다고 스스로를 속이고 싶었지만 그날따라 식탁 앞에서 반찬을 정리하다 말고 괜히 거실 창문 너머 아파트 앞을 바라보는 제 모습에서 제 마음이 들켜버린 것 같았어요. 그 사람은 내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나는 그 사람에게 아무것도 한 게 없지만 내 하루는 조금씩 그 사람의 시간에 맞춰지고 있었어요. 그날은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기 전부터 심장이 조금 더 빨리 뛰었어요. 이상하게도 그날따라 옷깃을 정리하는 손끝이 자꾸 거울로 향했죠. 안에 그 사람이 타고 있었어요. 모자는 벗은 채였고 옅게 미소 짓는 얼굴이 보였어요. 저도 모르게 고개가 살짝 숙여졌고 그 사람도 어색하지 않게 가볍게 인사했어요. 그렇게 멈췄던 시간이 움직이기 시작했죠. 문이 닫히고 조용히 층수가 내려갔어요. 그 사람이 먼저 말을 꺼냈어요. 오늘 날씨 진짜 덥죠. 그러게요. 갑자기 여름이 온 것 같아요. 그 짧은 대화가 그렇게 반가울 줄은 몰랐어요. 딱히 특별한 말도 아니었는데 그 말 한마디가 오늘 하루를 다 뒤흔드는 기분이었어요. 그 뒤로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한두 마디씩 오가는 말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저녁에는 소나기 온대요. 위층에서 공사하나 봐요. 요즘 참 시끄럽죠. 요즘 장 보기도 힘드시죠. 그 사람은 말이 많지 않았지만 말을 고를 때 말을 마친 후 웃는 입꼬리, 그 작은 디테일들이 자꾸 머리에 남았어요. 저는 대답하면서도 자꾸 그 사람의 눈을 보게 됐어요.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 시선이 어느 쪽을 향하는지 숨기듯 관찰하게 되더라고요. 어느 날은 내가 먼저 엘리베이터에 타 있었고 그 사람이 뒤늦게 뛰어 들어왔어요. 헐떡이면서도 웃으며 말했죠. 오늘은 제가 늦었네요. 무심한 농담 같았지만 그 말 속에 의미가 하나 숨어 있었던 것 같았어요. 그리고 며칠 뒤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차 한잔 하실래요? 그 말이 너무 조용해서 처음엔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눈을 마주쳤는데 그 사람은 웃지도 않고 진지하지도 않은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냥 근처 카페에서 사람 많은 데서요. 무겁게 안 받아들이셔도 돼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 순간 머리가 복잡해졌거든요. 정말 단순한 말일 수 있었는데 그 말이 이상하게 머릿속을 오래 맴돌았어요. 그날 저녁엔 남편 얼굴을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했어요. 나는 아무 말도 안 했고 그 사람도 별다른 행동은 없었지만 그날부터 마음에 한 발자국 더 들어와 있었어요. 그날 저녁 남편은 평소처럼 조용히 퇴근해서 들어왔어요. 현관문이 열리고 신발 벗는 소리. 저는 부엌에서 반찬을 데우고 있었죠. 똑같은 일상이었고 똑같은 풍경이었어요. 그런데 식탁에 앉은 남편이 휴대폰을 내려놓고 저를 봤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죠. 요즘 화장이 좀 진해졌네. 그 말 별거 아니잖아요. 화장 이야기. 그런데 그날은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그 말투가 그냥 스친 말이 아니었어요. 그 짧은 한 줄에 무언가 묻혀 있었거든요. 내가 뭔가 들킨 건가?
아니면 그냥 평소보다 립스틱이 진했을 뿐인가. 순간 온몸이 굳었어요.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대답했죠. 그런가요? 그냥 뭐 대충 했는데. 남편은 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다시 휴대폰을 들고 스크롤을 넘기며 조용히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근데 저는 그 순간부터 젓가락을 제대로 못 들겠더라고요. 손이 살짝 떨렸고 심장이 이상하게 빨리 뛰었어요. 나는 아무 일도 안 했어요. 그 사람과 어디 간 것도 없고 손을 잡은 것도 차를 마신 것도 없어요. 근데 왜 이렇게 찔리는 걸까요? 왜 남편의 말 한마디에 이렇게 얼어붙게 되는 걸까요? 그 사람을 마주친 건 우연이었고 말 몇 마디 오간 게 전부인데 왜 점점 내 행동이 누군가에게 들킬까봐 두려워지는 걸까요? 그날 밤 거울을 보며 립스틱을 지웠어요. 색이 묻어나지 않을 정도로 입술을 닦고 또 닦았죠. 근데 이상하게 그 사람과 마주칠 시간에 맞춰 정리했던 그 얼굴이 그때는 조금 그리워지더라고요. 나는 정말 아무 일도 안 했어요. 근데 마음속에 조금씩 그 사람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걸 그날 처음 인정하게 됐어요.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날 이후로도 변한 건 없었죠. 여전히 조용했고 여전히 피곤해 보였고 여전히 제 얼굴을 오래 보진 않았어요. 근데 그 침묵이 무섭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의심한다고 말한 적도 없고 질문한 적도 없고 무슨 냄새를 맡은 듯한 눈빛도 없었는데도 이상하게 저 혼자 괜히 덜컥 겁이 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남편이 퇴근하고 들어와 티셔츠를 갈아입고 있을 때 저도 모르게 입이 먼저 나갔어요. 그 사람 있잖아. 그 엘리베이터에서 자주 마주치는 분. 남편은 고개를 돌리진 않았고 그냥 조용히 티셔츠를 당기며 듣고 있었어요. 그냥 같은 라인 사는 사람 같더라고요. 몇 번 마주치긴 했는데. 말도 별로 안 했고 그냥 어색해서 가끔 인사 정도?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정말 한마디도요. 근데 그게 더 무서웠어요. 차라리 누군데? 왜 그런 걸 나한테 얘기해? 이렇게 말이라도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남편의 침묵은 묻지 않았지만 다 알고 있다는 느낌이었고 묻지 않는다는 건 이미 결론을 내린 사람 같았어요. 그날 밤 나는 혼자 변명만 계속했어요. 그냥 같은 단지 사는 분이야. 대화도 몇 마디밖에 안 했어. 그냥 어색해서 뭐 그런 거지. 근데 이상하게 말이 길어질수록 나도 내 말이 거짓 같았어요. 마치 누구에게 해명하려는 게 아니라 내가 나 자신에게 변명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침대에 누웠는데 잠이 안 왔어요. 남편은 바로 잠든 척 등을 돌렸고 그 뒷모습이 그렇게 멀게 느껴질 수가 없었어요. 나는 진짜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자꾸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찔리는 기분이었어요. 아무 사이 아니라는 걸 굳이 말해야 하는 순간부터 이미 사이가 되어가고 있는 거 아닐까요? 그날 이후로 남편 앞에서는 자꾸 내 말투가 변했어요. 말을 덜하게 되고 말을 꺼낼 땐 자꾸 해명을 섞게 됐어요. 그 사람과 나는 아무 일도 없었지만 그 침묵이 내 마음을 하나씩 조여오기 시작했어요. 그날도 나는 어김없이 그 시간에 맞춰 엘리베이터를 향했어요. 일부러 맞춘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싶었지만 사실 이제는 아예 습관이 되어버렸죠. 그 사람도 타고 있었어요. 우리는 서로 고개를 살짝 숙이며 인사했어요. 말은 없었지만 서로가 서로를 기다렸다는 걸 묻지 않아도 알 수 있었어요. 문이 닫히고 엘리베이터가 내려가기 시작했는데 3층을 지나던 순간 갑자기 기계가 덜컥 멈췄어요. 소리도 없이 불빛도 꺼졌어요. 순간 정적. 아무 말 없이 두 사람의 숨소리만 남았어요. 그 좁은 공간 안에서 나는 숨을 들이쉬는 것도 왠지 눈치가 보였어요. 휴대폰을 꺼내려다 멈췄고
그 사람은 어둠 속에서 조용히 말했다. 괜찮으세요? 그 한마디가 마치 조명처럼 내 안에서 번졌어요. 네, 저는 괜찮아요. 목소리가 너무 떨려서 다른 사람이 말한 것 같았어요. 어둠에 적응된 눈으로 나는 그 사람의 실루엣을 바라봤어요. 움직이지 않던 그 사람이 살짝 몸을 돌려 엘리베이터 벽을 두드리려는 순간 그 사람의 커진 극에 제 그곳에 정확히 닿았어요. 정확히 말하면 제가 뒤돌아서 거기 있었고 그의 커진 그것이 그대로 닿았죠. 1초. 아니, 어쩌면 그보다 짧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나는 그 짧은 감촉이 심장을 덜컥 주저앉게 만들 만큼 선명했어요. 아래에는 물이 흥건했죠. 그 사람도 놀랐는지 재빨리 커진 그것을 치웠고 나는 아무 일 없다는 듯 고개를 돌렸지만 이미 내 얼굴은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이건 정말 우연이었고 아무런 의도도 없었고 이 상황은 누구의 잘못도 아니에요. 근데요, 그 아랫도리의 감촉이 그날 밤 내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게 부드러웠는지 차가웠는지 내가 기억하는 건 그 사람의 그것이 내 위에 있었다는 그 느낌 하나뿐이에요. 나는 정말 지금 내가 뭘 느끼고 있는지 말도 못하겠어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고 심지어 내 마음조차 그걸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그날 엘리베이터가 멈추지 않았으면 나는 이 감정을 끝까지 모른 척 했을지도 몰라요. 나는 정말 아무 일도 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과 차를 마신 것도 아니고 손을 잡은 것도 아니고 어딘가 함께 간 적도 없어요. 우리는 엘리베이터에서 몇 마디 나눴고 잠깐 눈을 마주쳤고 우연히 끝이 스쳤을 뿐이에요. 그게 전부예요. 정말 전부였어요. 근데도 자꾸 그 사람의 목소리가, 눈빛이, 조용한 웃음이 머릿속을 맴돌아요. 매일 10시. 그 시간을 향해 나가는 내 발걸음이 점점 익숙해지고 있었어요. 그 사람을 피하지 않았고 오히려 기다렸어요. 말을 걸어줬으면 했고 눈이 마주치면 괜히 설레었고 그날따라 없으면 어딘가 허전했어요.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예전처럼요. 그게 더 편하던 사람이었는데 요즘은 그 침묵이 너무 무겁게 느껴져요. 화장 지우는 손이 자꾸 머뭇거리고 엘리베이터 앞에서 괜히 다른 층 버튼을 눌러보기도 하고 혹시 마주치게 될까봐 옷깃을 정리하고 거울을 한 번 더 보게 돼요. 나는 정말 아무 일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아무 일도 없었다고는 말 못하겠어요. 내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분명히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그게 사랑이었는지 외로움이었는지 그냥 사람으로서 느낀 본능 같은 거였는지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는 확실해요. 나는 그 사람과 아무 일도 없었는데도 매일같이 그 사람을 생각했고 그 사람의 말과 시선과 숨소리를 기억했고 그 감정이 내 하루를 뒤흔들었어요. 나는 멈췄어요. 그 사람과의 관계를 더 만들진 않았고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습관도 멈췄어요. 근데도 지금도 가끔 10시가 되면 자꾸 현관문 쪽에 시선이 머물러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그 감정이 알려줬어요. 사랑은 하지 않았지만 설레었고 욕망은 없었지만 흔들렸고 넘지 않았지만 이미 발끝은 그 선 위에 서 있었어요. 나는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아무 일 없었다고 말하면서 아무 일 없었던 게 아니라고 스스로를 속이며